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테슬라 모델 3 리프레쉬입니다. 모델 3는 모델 Y와 함께 테슬라의 판매를 견인하는 모델이죠. 모델 3 리프레쉬는 부음 변경에 해당이 되고요. 기존에 비하면 안팎의 디자인을 조금 고치고 히트펌프가 추가됐고 주행거리가 늘어난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 전반적인 상품성이 좋아졌고요. 기존에 비하면 승차감도 좀 더 개선이 됐습니다. 모델 3는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퍼포먼스 세 가지로 판매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퍼포먼스입니다. 외장 디자인은 기존과 거의 동일하고요. 밖에서 봤을 때 이 차가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라는 티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좀 눈에 띄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헤드램프는 LED가 적용이 됐고요. 모델 3가 예전에 샀던 모델 S보다 마무리가 좀 더 좋긴 한데 이 차도 역시 멀리서 봤을 때 저 보닛의 그 양쪽의 단차가 좀 안 맞긴 합니다. 외장 디자인에서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측면인데, 기존에는 그 윈도우 프레임 쪽에 크롬이 적용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광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좀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죠. 모델 3는 컴팩트급에 해당이 되는데 C클래스나 A4 등과 비교해 보면은 전장은 조금 짧고요. 전폭은 거의 비슷합니다. 전고는 약간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전기차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는 가장 긴 편에 속합니다. 전면처럼 리어의 디자인도 좀 단순하고요. 근데 이 퍼포먼스의 경우에는 트렁크에 저 카본 스포일러가 달려서 저것 때문에 좀 액센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저게 없으면 좀 허전할 것 같아요. 기존처럼 트렁크에는 모델 3 레터링은 없고요. 오른쪽에 듀얼 모터 레터링만 붙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 피제로, 사이즈는 235에 35R 20입니다. 휠 사이즈는 20인치로 동일한데 타이어가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S에서 피제로로 바뀌었어요. 이 피제로 사이드워를 보면은 이 타이어는 전기차용 피제로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리프레쉬가 되면서 20인치 휠의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모델 3는 도어럭을 해제를 할 때 이 카드키를 B필러 쪽에다 갖다 대면은 이렇게 도어럭이 해제가 되고요. 이 도어 핸들은 차체에 수납된 플러시 타입인데 이게 튀어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쪽을 엄지손가락 이렇게 눌러야지 좀 편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양손에 뭐 짐 있을 때는 이거를 열고 닫기가 약간 좀 불편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도어록을 다시 잠글 때는 갖다 대면은 이렇게 문이 잠기고요. 모델 3의 충전 포트는 왼쪽에 있습니다. 테일램프 쪽에. 모니터에서 열 수가 있고요. 이 내비게이션으로 슈퍼차저를 검색을 하면은 충전 비용이라든가 위치, 그와 관련된 정보, 예를 들어서 8개 중에 지금 6개를 사용 가능하다, 이런 정보가 같이 뜹니다. 그리고 이걸로 슈퍼차저를 검색을 하면은 배터리가 프리컨디셔닝 상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충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프리컨디셔닝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이제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차를 정차를 하고 충전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충전 포트도 같이 열립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 190에서 413km까지 충전을 시켰는데 약 한 25분이 걸렸고요. 요금은 10,000원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예, 모델 3의 실내는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장식이 조금 변했을 뿐 기존과 디자인은 거의 같고요.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델 3의 실내는 굉장히 간결하죠. 이게 좋게 얘기하면은 간결 또는 미니멀리즘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썰렁합니다. 모델 3나 모델 Y 모두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내에는 딱 이 모니터만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보통의 차들에는 있어야 되는 계기판이라든가 그런 좀 장식이 많이 없죠.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대시보드인데,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대시보드의 그 넓이가 꽤 넓어요. 이 차 밖에서 보면은 그 보닛이 좀 짧잖아요. 그래서 대시보드의 길이가 좀 넓은 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요것 때문에 앞쪽의 시야가 좀 더 좋을 수가 있고요. 다른 차들 대비해서 1열 시트 포지션도 가장 낮게 해도 약간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저번 시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 3의 내장재는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시보드 같은데 또는 도어 트림의 이 우레탄을 만져보면은 좀 대체로 좀 부들부들해요. 테슬라가 하드웨어를 좀 잘 안 고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오래 가는 대신에 내장재는 좀 좋게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모델 S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4년 전에 시승했던 모델 S와 비교를 하면은 실내의 마무리도 좀 더 좋습니다. 물론 기존의 업체들처럼 실내의 그 마감이 아주 깔끔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기존에 시승했던 모델 S보다는 좀 더 좋습니다. 이번에 리프레시 되면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시보드 쪽의 내장재인데, 기존의 우드에서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소재만 바뀐 게 아니라 색깔도 되게 하얀색, 그러니까 보통의 하얀색이 아니라 좀 굉장히 밝은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좀 특징적인 디자인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운전할 때 보면은 이게 좀 너무 밝아서 약간 좀 눈이 부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뒤쪽의 송풍구 라인은 양쪽으로 가로로 쭉 뻗은 그런 디자인이어서 실제보다 좀 더 실내가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모니터는 15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테슬라 모델 S의 17인치만 제외하면은 업계에서는 이제 가장 큰 사이즈고요.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모니터는 물리 버튼이 하나도 없죠, 이 차는. 그래서 이 모니터에서 다 통합을 해서 아이콘으로 여기서 다 컨트롤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일반적인 자동차는 좀 많이 달라요. 다른 테슬라와는 거의 비슷하고, 이 화면이 기본 2분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뉴라든가 내비게이션이 보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공기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속도, 시간이 나오고, 이제 운전을 할 때는 이 상단에 기어 단수와 속도가 항상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앞뒤에 트렁크도 열 수가 있고요. 이 모니터의 인터페이스는 태블릿 PC와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아이콘이나 정보를 누르면 관련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주행거리를 딱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배터리와 관련된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출발 예약이라든가 충전량 설정 등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메뉴는 이 차 그림을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죠. 여기서 주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를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사이드 미러와 스티어링 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물리 버튼이 없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와 스티어링 휠도 이거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볼 있잖아요. 이 볼을 움직여서 사이드 미러 양쪽을 조절합니다. 이 스티어링 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통 물리 버튼이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불편하긴 하죠. 그리고 가장 하단에는 화면 밝기가 있고요. 이게 밖에 조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한 80% 정도는 놔야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라이트고요. 그러니까 오토 하이빔이나 하차후 헤드라이트, 스티어링 휠 라이트 이런 것도 다 모니터에서 설정을 하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이 스크린 클릭 모드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닦는 그런 모드죠. 핸드폰과 비슷해요. 핸드폰 같은 경우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 닦으면은 막 아이콘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예, 길게 눌러서 종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그런 용도죠. 그리고 주행 모드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가속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와 스포츠 두 가지가 있고요. 스티어링은 컴포트와 표준 스포츠, 그리고 정지 모드는 크립과 롤, 홀 모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비하면 메뉴가 조금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표준과 낮음이 있어갖고 낮음으로 하면은 회생제동이 거의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드였는데, 이번에 리프레시 되면서 또는 모델 Y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립 모드로 해도 이 차는 어느 정도는 그 회생제동이 조금 강하게 걸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퍼포먼스의 경우에는 트랙 모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트랙 모드인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갑자기 소리가 좀 더 크게 나네요. 이게 트랙 모드를 위한 그런 설정인 것 같은데, 트랙 모드에서 세부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핸들링 밸런스나 스테빌리티 어시스트, 회생제동, 이거를 이제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드리프트 프리셋도 있네요. 트랙 모드를 끄니까 다시 앞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좀 조용해지는군요. 그리고 오토파일럿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오토스티어 베타와 차량 호출 베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지금 이 차는 FSD가 적용된 그런 사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은 전방 충돌 경고도 총 4가지, 차선 이탈 회피도 총 3가지, 그리고 긴급 차선 이탈 회피 기능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필을 누르면 여기서 발레 모드와 운전자 프로필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하단에는 주로 사용하는 아이콘들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이제 카메라죠. 보시는 것처럼 전체 모니터의 화질에 비해서 이 후방 카메라의 화질은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부에 카메라가 되게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또 어라운드 뷰가 없는 게 좀 특이하죠. 차후에 어라운드 뷰, 버드 아이 뷰 그것도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기본 화면은 3분할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와이퍼고요. 이거는 여기서 통화와 카메라 이런 주요 기능이 또 추가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누르면은 말 그대로 인터넷 브라우저가 뜨고요. 근데 속도는 좀 느립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이 메뉴가 점점 늘어나죠. 그러니까 총 크게 아케이드와 영화관 두 가지가 있고요. 이 아케이드의 경우에는 진짜 그 2년 전, 3년 전에 비해서 이 게임의 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으로 들어가면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트위치, 튜토리얼이 있고요. 유튜브를 클릭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전체가
전부 그 영상 화면으로 변하기 때문에 정말 딱 그 15인치 노트북으로 이 유튜브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모니터에 비해서 이 유튜브 쪽으로 넘어오니까 이 터치가 좀 잘 안 먹네요. 이게 좀 뭐라 그러죠? 좀 렉이 걸린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이박스로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말 그대로 토이박스인데 좀 모델 Y랑 이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트랙스로 들어가면은 이게 영상도 그렇고 이런 토이박스도 그렇고 처음에 그 로딩하는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 트랙스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게 일렉트릭 그 음악인데 굉장히 좀 자세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쿠스틱 베이스 드럼이나 스네어, 손뼉, 하이햇. 그러니까 하이햇 같은 경우도 클로즈랑 오프시랑 2개나 있고요. 악기 추가도 있네요. 악기 추가. 트랙 추가도 있고. 이 밑에 보시면은 드럼 및 피아노 및 키보드, 기타 및 베이스. 그러니까 좀 재주가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여기서 이 음악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토이박스에서 붐박스로 들어가면은 경적음이나 차량 주행 사운드를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경적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방귀로 선택을 하면은 이런,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메뉴네요. 이게 동전 던지기가 저는 정말로 동전을 던지는 그런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노래가 나오네요. 그리고 배기가스로 들어가면은 내 맘대로 방귀 깜빡이.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그 방귀의 소리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도 종류가 총 7가지나 있네요. 로맨스 모드는 이렇게 모닥불이 나오고요. 이 기능을 실행을 시키면은 송풍구에서 바람도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최대한 이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자연의 소리군요. 그리고 하단에는 공조장치가 있고요. 이 온도 조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걸 눌러서 이렇게 곧바로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열선 시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바람 세기는 이거를 클릭을 해서 여기서 조절을 합니다. 여기서 오프와 온, 애견 모드, 캠핑 모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견 모드라든가 캠핑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요즘의 그런 레저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좀 맞는 그런 기능이죠. 그러니까 이 애견 모드 같은 경우에는 하차 후에도 차량의 실내 온도를 유지를 하고 화면을 켜놓습니다. 그리고 감시 모드가 중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위한 기능이죠. 그리고 캠핑 모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20% 도달할 때까지 차량이 켜진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모니터 아래쪽의 디자인도 달라졌고요. 요거는 모델 Y와 동일하죠. 예전에는 여기가 뭔가 약간 좀 뜬금없는 수납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무선 충전 패드로 바뀌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가 2개예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 무선 충전 패드가 2개 있는 차가 모델 Y랑 모델 3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동시에 핸드폰 2대를 충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소재도 이게 뭔가 약간 스웨이드 같은데 느낌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센터 콘솔의 디자인도 바뀌었어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이렇게 여는 수동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는, 원터치로 바뀌는 이걸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이 앞쪽의 수납 공간은 용량이 꽤 큽니다. 이렇게 500ml를 넣고도 이 공간이 이제 꽤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 앞쪽은 이제 수납 공간으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컵홀더가 위치는 좋은데 물건을 잡아줄 수 있는 날개는 없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시동 버튼이 없고요. 이 카드키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이제 레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앞쪽에 용량은 꽤 큰데 이 센터 콘솔 박스는 용량이 약간 좀 작아요. 근데 보는 거보다는 이게 좀 들어가 있어 갖고 눈으로 보는 거보다는 입구보다는 좀 용량이 큽니다. 참고로 센터 콘솔 박스에는 USB가 없고요. 이 앞쪽에 센터 콘솔 박스 여기 앞쪽에 USB 타입 C 2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글로우 박스도 이 화면에서 열어요. 여기에 글로우 박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글로우 박스가 열리죠. 글로우 박스 열리는 것도 생각보다는 되게 부드럽네요. 그리고 선바이저도 조금 특이합니다. 이렇게 열고서 이 커버를 이렇게 반만 접어서 열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접으면은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고요. 비상등은 이 오버헤드 콘솔에 있습니다. 약간 특이하죠. 보통 대부분의 차들은 비상등 버튼이 이 밑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 위에 있어요.
차 사이즈를 감안을 해도 운전대의 크기는 좀 작은 편이고요. 두께는 약간 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림에 적용된 가죽이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에 잡히는 감각은 괜찮습니다. 운전대는 조절은 전동이고요. 이 스포크에 있는 볼 두 개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다기능 볼이죠. 사이드미러나 운전대 조절 또는 ACC나 이런 기능들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2년 전에 시승했던 모델 3 퍼포먼스에 비하면은 시트의 쿠션이 약간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에요. 차에 앉으면은 시트가 들어가는 그 깊이가 약간 좀 더 있어요. 이게 하체와 함께 좀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 3의 시트는 크기가 좀 작아요. 특히 좌판의 길이가 좀 짧아서 성인 남자가 앉으면은 허벅지가 좀 허전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고요. 앞쪽을 따로 이렇게 연장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시트가 하얀색인데 보통 차에 쓰이는 하얀색보다 유달리 좀 하얘요. 마치 표백제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하얀데, 그래서 좀 특이하거나 예쁠 수는 있지만 좀 관리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의 다른 부분처럼 이 도어 트리밍 디자인도 굉장히 간결하고요.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드 원터치고요. 그리고 차에서 내릴 때는 여기에 도어 버튼 그림 있죠. 이걸 누르면은 해제가 됩니다. 2열의 거주성이 썩 좋은 편 아닙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딱 하나 정도가 들어가고 약간 남는 정도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열 시트가 이 좌판이 짧아요. 그래서 이 차를 패밀리 세단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2열 공간이 또는 거주성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앉으면은 썬루프 때문에 머리 위의 공간은 생각보다 또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등받이 각도 같은 경우에는 좀 서 있는 편입니다.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도 좀 부족하죠. 지금처럼 시트를 가장 낮추면은 이렇게 신발 넣으면은 이렇게 상하의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요 아래쪽의 공간은 여기가 이제 완전히 평평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의외로 또 이쪽의 공간은 또 여유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어서 다른 차들 대비하면은 1열 시트 아래쪽은 부족하지만 이 가운데 쪽은 이제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발 놓을 공간이.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송풍구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그 2개의 USB 단자가 있습니다. 암레스트를 펼치면은 여기에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또 의외로 2열에는 이렇게 날개가 있어요. 물건을 잡아주는. 그리고 요 상단에는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물건을 걸 수 있는 고리가 있고요. 요런 쪽에는 좀 단차가 안 맞는 면이 있죠. 파노라마 루프는 지붕 전체를 덮는 사이즈라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데 이 가운데가 이렇게 2개로 분리가 돼 있어서 그 면적 대비해서는 2열 승객의 시야가 약간 좀 가리는 면이 있어요. 참고로 블라인드가 없어갖고 따로 구입을 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죠. 리프레시 되면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트렁크가 전동이에요. 이렇게 전동으로 트렁크가 바뀌었고요. 닫는 것도 전동이고요. 근데 이 닫을 때 이 소리가 좀 되게 특이하죠. 되게 삑 하고 소리가 나고. 트렁크 용량은 425리터고요 이 아래쪽에도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이 아래쪽에 그 공간이 꽤 깊죠. 그래서 여기에도 좀 여러가지 자잘한 물건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2열 시트는 폴딩도 돼요.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모델 3는 앞쪽에 트렁크 용량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닫는 거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누르면 돼요. 전기차는 내연기관이랑 시동을 거는 게 조금 다르죠. 보통의 전기차는 내연기관처럼 시동 버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기 상태가 되는데 이 테슬라는 시동 버튼이 없어요. 이 카드키를 컵홀더 뒤에다가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은 대기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보통의 전기차 같이 레디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모델 Y 시승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히트펌프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 정차 시의 그 소리는 그 2년 전에 시승했던 모델 3 퍼포먼스보다 좀 더 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에어컨이 꺼진 상태인데 이게 앞쪽에서 그 전장풍 웅웅 되는 소리가 생각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보통 전기차들은 이제 방음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 급이나 가격에 따라서 그 주행할 때의 그 방음이 좀 달라지지만 이렇게 정차 시에는 소리가 다 비슷하거든요. 그 조용함이. 근데 이 모델 3나 리프레시나 모델 Y는 요즘에 탄 전기차 중에서는 소리가 약간 좀 더 큰 편이에요. 이렇게 정차 시에. 그리고 이 차는 파킹 브레이크 걸 때나 이렇게 후진 넣을 때 뒤에서 그 풀리는 소리가 다른 차들에 비하면 조금 더 크게 나는 편입니다. 지금은 주행 모드가 크림 모드고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내연기관의 자동 변속기처럼 이제 천천히 브레이크에서 발 떼면은 크리핑하는 모드인데 다른 차들의 대략 평균적인 그 속도보다 이 크리핑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바꿀 때 이 P 상태도 돼요. 롤로 바꾸면은 크립이 없고요. 그리고 홀드 역시도 크리핑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기차들처럼 저속으로 천천히 움직일 때는 외부로 소음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보행자한테 차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차가 고출력이긴 하지만 가속 페달을 천천히 밟고 다니면은 그렇게 부담스럽다거나 그런 성능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기존에 내연기관만 타셨던 분들이 처음으로 모델3로 전기차에 입문을 하시면은 약간 좀 적응할 필요는 있어요. 특히 이 모델3 리프레시는 기존에 비하면은 그 회생제동 그 모드가 이제 바뀌면서 기존에는 여기 표준과 낮음이 있어갖고 낮음으로 하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모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크림 모드로 해도 회생제동이 좀 강하게 상대적으로 기존 대비해서 걸리는 편입니다. 제가 이번에 모델3 리프레시를 타면서 약간 의외였던 게 2년 전에 탔던 그 모델3 퍼포먼스에 비하면은 승차감이 좋아졌어요. 기본적으로 하체가 기존 대비해서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라는 그 이름에 맞게 하체가 좀 단단하기도 했고 상하의 움직임도 적었는데 제가 그래서 모델 Y 시승을 하면서 모델 3와 승차감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탄 이 모델 3 리프레시는 하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모델 3에 비하면은 승차감이 한결 좋아졌어요. 그 차와 비교하면은 약간 좀 푹신하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퍼포먼스라는 이름에 맞게 천천히 달려도 하체가 좀 단단해서 뭔가 좀 되게 스포티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리프레시는 그냥 좀 컴포트합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방금처럼 빨래판 구간이나 좀 안 좋은 도면 지나갈 때는 요 대시보드 앞쪽에서 떨리는 소리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트렁크 쪽에서도 간헐적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모델3 또는 테슬라 처음 시승할 때 약간 좀 적응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쪽에 있는 계기판인데 여기에 속도가 항상 표시가 되지만 차 그림이 항상 뜨잖아요. 그래서 주위의 차들이 애니메이션을 보여서 이게 처음에는 약간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적응할 필요도 있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 또는 차를 보는 또 그런 은근한 또 재미도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대비해서 승차감이 좋아졌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소음인데 모델 3 기존의 퍼포먼스는 방음이 그렇게 좋은 차가 아니었어요. 보통 전기차면은 차가 되게 조용하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전기차는 주행 중에 조용한 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행 중에 조용한 전기차는 좀 아우디 이트론 정도고 대부분의 전기차는 주행 중에 그렇게 조용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방음을 많이 안 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외부 소음이 좀 많이 들리는데 모델 3도 그랬거든요, 기존에. 근데 이 리프레시는 기존에 비하면은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이 좀 많이 줄었어요. 타이어 소음도 많이 줄고. 이게 기존에 비하면은 1열 유리가 이중 접합이기도 하지만 타이어가 바뀐 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어가 전기차용 피제로 타이어인데 사이드월에 보면은 PNCS라고 라벨이 있거든요. 이게 피렐리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인데 안쪽에 흡음재가 들어가서 소음이 좀 더 줄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그것 때문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PS4S 달았던 대비해서는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그런 소음이 좀 더 적게 들립니다. 기존처럼 전방의 시야는 괜찮은 편이고요. 이 사이드미러는 대부분의 미국 차들이 그렇듯이 특히 왼쪽이 사각지대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대부분의 미국 차 그런데 특히 테슬라가 이쪽에 그 사이드미러가 사각지대가 가장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타다가 만약에 다른 차 타면은 이쪽에 그 시야가 갑자기 좀 뻥 뚫리는 좀 그런 기분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출고하시고 이제 볼록 거울을 단다고 하죠. 처음에는 이게 계기판이 없어갖고 또 이게 작잖아요. 뭔가 좀 되게 어색한데 생각보다는 이 모니터의 위치가 좀 높고 이 속도계가 또 가장 상단에 있어갖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시선이 밑으로 많이 안 내려갑니다. 이 차는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무게중심이 낮기도 한데 좀 타이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좀 끈적하게 돌아 나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대부분의 차들처럼 이 차도 내리막보다는 오르막이 좀 더 심적으로 편하고요.
자세도 좀 안정적이죠. 그리고 기존에 비하면 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코너에서 회전을 할 때 조종하기가 좀 더 편해졌어요. 기존의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는 그 중심 부분에 유격이 좀 되게 민감해 갖고, 안 그래도 이 차가 좀 파워가 센데 중심 부분에 유격이 좀 민감해서 코너에서 좀 조향을 좀 세밀하게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조종하기가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겉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바뀐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는 좀 소소하게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모델 Y보다는 이제 빠르죠.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16초예요. 그러니까 0-200이 16초면은 가속력이 꽤 빠른 건데, 이 차 순발력으로 보면은 0-200까지는 또 그렇게 인상적인 건 아니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전기차와 내연기관은 좀 특성이 다르잖아요. 이론적으로 내연기관은 이제 돌리면 돌릴수록 힘이 나오지만, 이제 전기 모터는 나중에 가면 점점 힘이 빠지게 돼 있어서, 모든 전기차가 초반에 순발력은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나중에 가면은 그거만큼의 가속력은 안 나오죠. 근데 이 차처럼 출력이 높으면은 상대적으로 고속으로 올라가서도 출력 또는 가속력이 줄어드는 게 좀 덜하긴 합니다. 어쨌든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력을 보면은 꽤 빠르고, 무엇보다도 이 차는 전기 모터의 특성상 체감 가속력이 빠르죠. 특히 정지에서 발진 가속을 하면은 앞쪽으로 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가속을 합니다. 이게 내연기관과 느낌상으로 굉장히 다른 건데, 내연기관은 필연적으로 딜레이가 있어요. 이게 엔진의 형식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은 가속 페달 밟으면 좀 딜레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또는 전기 모터 단 차들은 밟으면은 거의 즉각적으로 최애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운전자가 받는 그런 체감 가속력이 더 빠르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크루징 상태에서 킥다운을 하면은 이렇게 거의 딜레이가 거의 없는 그런 가속력이 나오죠. 물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속도가 오른 상태와 정지 상태에서의 이런 똑같이 킥다운을 한다고 해도 가속력에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발진 가속할 때는 굉장히 빠르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발진 가속하면은 그냥 좀 밋밋하죠. 그렇게 속도가 또는 가속감이 굉장히 빠른 건 아니고요. 참고로 이 정지 모드에 따라서 이제 회생 제동이 좀 달라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림 모드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회생 제동이 좀 강하게 상대적 기존에 대비해서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차의 이제 효율이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히트 펌프가 들어가기도 했지만, 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롤 모드고요. 롤 모드에서는 회생 제동이 좀 더 약간 더 강하게 걸리는데, 그 크릭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 낮은 속도에서 좀 더 그 긴 구간에서 회생 제동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크릭과 롤 모드 원페달 드라이빙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롤 모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멈추긴 멈추는데 조금씩 계속 굴러가요. 이 차가 전방 시야는 좋거든요. 왜냐면 이제 운전 포지션이 높아서 대시보드는 낮고, 이거는 또 상대적으로 좀 올라온 편이어서 전방 시야가 좋아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쪽에 그 장식이 기존의 우드에서 굉장히 하얀색으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처럼 맑은 날에는 여기를 보면은 약간 좀 눈이 부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호불호를 탈 것 같아요. 지금처럼 롤 모드에서 이렇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은 속도가 줄어드는데, 기존의 전기차 오너분들은 대략 아시겠지만 전기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회생 제동이 있어서,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 밟는 그런 빈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회생 제동이 강하게 걸리면서 내연기관 차보다 이제 감속되는 양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질감이 있고 적응할 필요가 있지만, 이게 적응이 되고 또는 요령이 생기면은 일반적인 차들 그 브레이크 마모도가 좀 낮죠. 그래서 이런 유지 비용에서도 좀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정차 시에 운전대의 무게는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차가 차 크기 대비해서는 회전 반경이 좀 있어요.
가속은 컴포트와 스포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통의 차들로 치면은 스포츠 모드라고 봐야 되겠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한결 민감해져서, 이거는 이제 민감이라기보다는 좀 공격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 이렇게 조금 밟아도 차가 이렇게 훅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는 크루징 할 때 킥다운 하면은 그냥 좀 밋밋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동일한 속도에서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을 하면은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 가속감은 거의 한 2배가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컴포트와 가속에서 스포츠는 그 감각의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꽤 빠른 편이고요. 속도도 전기차 치고는 꽤 빨리 올라가죠. 보통 전기차는 나중에 가면은 초기에 비해서 가속감이 떨어지는데, 이 차는 생각보다는 꽤 일정하게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주행 시 다른 거보다 전면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데, 저는 이것도 기존에 비하면은 그 전면 풍절음도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게 엔진음이 없다 보니까 고속으로 주행 시에 전면에서 들리는 풍절음이 가장 두드러지게 들리긴 합니다. 안정감이 괜찮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속과 또는 이제 고속에서의 그 직진성의 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그 직진성은 좀 떨어집니다. 방금은 가속과 스티어링 모두 스포츠로 설정을 했고요. 확실히 컴포트와 컴포트 표준에 비해서는 좀 더 공격적입니다. 근데 이것도 기존에 비하면은 스티어링의 경우 스포츠로 해도 그런 좀 이렇게 민감도가 조금 좀 둔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뭔가 좀 되게 그 스포티한, 약간 좀 스릴 넘친다고 해야 되나? 그랬거든요. 그 맛은 좀 떨어졌지만 보통 사람이 운전하기에는 더 편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포츠 모드에서는 회전 돌아 나갈 때 전자장비가 개입하는 그 양도 좀 더 적고요. 참고로 이번에 시승하면서 이제 코너 몇 번 돌면서 느낀 건데, 이 피제로 이 타이어는 뭔가 그 스키드 음이 좀 많이 안 나네요. 보통 이제 이 정도 속도로 돌면은 등급에 상관없이 스키드 음이 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 타이어는 좀 스키드 음이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그리고 ACC와 오토파일럿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이 기어 레버 있잖아요. 이거를 밑으로 한 번 내리면은 ACC가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볼을 돌려서 이렇게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2번 더 내리면은 차로 유지가 실행이 되고요.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의 이 차로 유지는 가운데로 가는 성능이 꽤 좋아요. 보통 가운데를 잘 지켜도 이제 요 안에서 이제 수정하는 양이 브랜드마다, 차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델 3는 가운데로 또는 이렇게 약간 굽은 길에서도 이 가운데를 지키는 성능이 꽤 괜찮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전대를 수정하는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직선의 경우에는 운전대 손 떼고서 한 45초 정도가 지나면은 경고가 뜨고요. 그때 다시 잡아야죠. 이때까지도 안 잡으면은 다시 이제 멈춰야지, 여기 지금 뜨잖아요. 가볍게 움직여 보십시오라고. 다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을 해야 이 오토파일럿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자동 차선 변경 기능도 있는데, 사용법은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평상시 하듯이 깜빡이를 켜면은 차선 변경이 되고요. 이게 좀 성능이 인상적인 게, 이 방향지시를 켜면은 반응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말로 하면은 좀 과감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조심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방향지시를 켜면은 켜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차가 움직이죠. 그리고 이 차선을 변경하고 나서도 그 자세가 좀 되게 안정적이에요. 보통 사람이 직접 운전하면은 좀 경력이 짧을 경우, 운전을 못할 경우 이 안으로 들어와서 약간 좀 꼬리가 흔들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딱 차선 변경하고 나서 그 자세가 이제 꽤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네시스 시승할 때 차선 변경 보조 그거는 뭔가 효용성이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테슬라의 차선 변경은
초보 운전자라면 사용하기가 또는 효용성이 큰 그런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차로 유지나 차선 변경뿐만 아니라 ACC인데 밖에 카메라가 많아서 그런지 이 ACC의 그 작동도 보통 다른 브랜드의 그런 그 시스템보다 좀 더 정교한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이제 앞차가 이제 끼어들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보통의 경우 완전히 끼어들고 난 다음에 인식을 해서 감속을 하는데, 테슬라는 대략 끼어들기 시작을 하면은 또는 이제 끼어들 차가 바퀴가 차선에 걸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인식을 해서 차선을 감속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모델3 리프레쉬를 시승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비해서 주행거리는 늘어났고 승차감은 좋아졌으며 정수성도 개선이 됐죠. 특히 기존 같은 경우에 저는 모델 Y도 그렇고 승차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단점이 이번에 좀 상당 부분 해소가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프레쉬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변화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히트펌프 정도만 제외를 하면.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또는 운전을 해보면은 기존에 비해서는 상품성이 많이 좋아져서, 원래도 모델3가 전기차 중에서 경쟁력이 있었지만 이번에 좀 더 경쟁력을 갖췄다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가장 큰 미덕이 역시 주행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긴 게 가장 큰 경쟁력인데, 테슬라 또는 모델3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가장 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특히 모델3 중에서도 롱레인지는 이제 가장 길잖아요. 그래서 경쟁력도 있지만 모델3의 경우에는 퍼포먼스보다는 롱레인지가 역시나 가장 상품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승차감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열로 가면은 얘기가 좀 달라져요. 제가 기존에는 2열에 못 타봐서 비교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번에 리프레쉬 2열을 타보니까 1열과 2열의 승차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 1열 대비 2열의 승차감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데, 이 차는 그런 평균적인 값에 비해서 2열 승차감이 좀 많이 떨어져서 뭔가 이 차는 멀티링크인데 좀 토션빈 같아요. 그래서 2열에 좀 오래 타고 있으면 약간 좀 달구지 같은 느낌은 나요. 그렇다고 2열의 그 서스펜션이 되게 좀 딱딱하냐, 또 그건 아니에요. 2열도 1열처럼 약간 좀 부드러운 편이긴 한데,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라든가 그 롤을 그 양? 그게 좀 많이 달라서 이제 1열 대비해서는 2열의 승차감이 많이 떨어지고, 다른 말로 하면은 역시 모델3는 1열 위주의 차고 2열까지 해서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이제 승차감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로써 테슬라 모델3 리프레쉬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